반갑습니다. 해커스 국경제학 담당 강사 김종국입니다. 자, 오늘이요 26년도 국회직 경제학 똘똘 해설 강의 임해 보겠습니다. 전체적 난도는요 과거에 비해서 분명히 올라갔음이 분명하고요. 이게 이제 이런 추세가 원래 국회직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실 놀라운 일은 아닌데 작년에 비해서 어쨌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당황했을 그런 문제들이 꽤 있습니다. 자, 천천히 설명해 봅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요 저의 작전 고취경으로 풀면 되는 거죠. 고용률 곱하기 100은 취업률 곱하기 경제활동 참가율이 있습니다. 자, 기억입니다. 고용률이 일정한 상태에서 자, 경제활동 참가율이 하락. 자, 이러면 취업률은 뭐 해야 됩니까? 분명히 올라가야 되죠. 취업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실업률은 하락이죠. 기억은 맞습니다. 그 다음 구직 단념자가 많아지면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의 취업자 수인데 15세 이상 인구가 자, 경제활동 인구, 비경제활동 인구인데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이죠. 그러면 자, 분명히 구직 단념자 원래는 실업자인데 얘를 줄이고 비경으로 취급하더라도 전체 15세 이상은 변동이 없으니 고용률은 변동하지 않습니다. 증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 디귿입니다. 자,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하고 자, 다시 한번 고취경 공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얘가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 고용률이 변하지 않는 경우 자, 그러면 분명히 취업률은 떨어져야 되죠. 이 말은 실업률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상승해야 되죠. 그러니까 고용률이 그대로 있고 경이 올랐으면 취업률은 떨어져야 되는데 반대니까 실업률은 오를 수 있죠. 이것은 맞습니다. 자, 또 이제 리을선지 볼게요. 자,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이 모두 상승하더라도 자, 고용률도 상승, 경제활동 참가율도 상승. 자, 그러면 자, 이 폭을 지금 모르기 때문에 얘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실업률도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죠. 그래서 리을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늘지만 누가 더 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취업률이 얘가 더 크다면 얘가 조금 늘고 얘가 더 크다면 얘는 줄어야 되는 거니까 취업률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러니 실업률도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죠. 리을도 맞습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이 맞고요. 미음, 경기 침체로 발생하는 실업 뭡니까? 경기적 실업이죠. 자연 실업은 마구자. 그래서 제가 마찰적 실업과 구조 실업의 합이 자연 실업이니까 여기에는 경기 실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음 맞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자, 우리 물가 연동제는요, 이거예요. 물가가 뛰어요. 이러면 분명히 근로자들은 실질임금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막기 위해서 명목임금도 오르게 조정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을 물가로 나눈 값인데 얘가 올랐는데 얘도 따라서 오르게 되면 실질임금이 뭐를 보일 수 있습니까? 경직성을 보일 수 있죠. 그래서 1번처럼 실질임금이 경직성이 전체 신축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죠. 1번 맞습니다. 그 2번 보시면 스스로 실현하는 예측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물가가 뛰어도 얘 오를 테니 별로 걱정은 안 해요. 당연시 여겨버립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촉발 위험성이 있게 합니다. 2번도 맞습니다. 3번 다양한 물가지수 중 어떤 지수에 연동해서 할지 선택의 문제 생길 수 있죠? 맞습니다. 자, 4번 선지입니다. 자,
물가 상승에 대한 예방적 조치보다는 사후적 조치다. 이거 뛰었을 때 얘를 올림으로써 일정하게 만드는 거니까 사후적 조치가 맞죠. 자, 이제 5번 보시면 생산성 하락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발생했을 때 실질임금의 조정을 통해서 원래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요, 그래야 맞는데 물가 연동제는 1번 선제에서 보듯이 실질임금을 거의 경직되게 만들어버려요. 따라서 실질임금의 자동 조절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경기 조정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원래 수준으로 회복을 방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됩니다. 자, 3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런 문제는 가볍게 빠르게 푸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먼저 효용함수가 L과 F의 관계고, 자, 우리 L은 여가고 F는 식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구하죠? 우리 MRS LF하고 예산선 기울기를 일치시켜야 되겠죠? 이제 문제는 예산선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 소득은 오로지 뭐에 쓴다고요? 식품 구입에. 식품을 F라고 했을 때 그 가격을 PF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을 모두 식품 구매에 썼으니까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소득은 오로지 누구만의 소득입니까? 노동통에서 생기는 소득이니까 임금 W에, 자, 총 가용 시간이 24시간이에요. 그럼 여가 L을 빼면 그 시간이 노동시간이죠? 요 시기 됩니다. 근데 이제 주어진 조건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식품 가격이 2.5예요. 여기 F입니다. 자, 임금은 15가 나왔습니다. 여기 24 빼기 L이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우리 F로 풀어보면 2.5분의 15, 24 빼기 L이 되면 알 수 있죠? 왜 F로 풀어야 되는 겁니까? 변수가 X축을 L, Y축을 F로 뒀으니까 F로 풀어야 되는 거죠. 자, 이거 얼마 나오게 됩니까? 자, 150을 25로 나누게 되면 5, 6, 30, 6, 22, 6이죠? 그래서 6을 곱하면 4, 6, 24, 6, 22, 144 빼기 6L이 되면 알 수 있죠? 얘가 뭐라고요? F다. 자, 그러면 FY축 변수와 LX축 변수 있을 때 기울기 6이죠? 그래서 여기는 6이 되고요. 그 다음 MRS는 CD형일 땐 바로 공식이 있죠? 앞글자분의 뒷글자. 치수가 2분의 같으니까 그대로 쓸 수 있죠? 여기서 F는 몇 R입니까? 6L이 됩니다. 이 자리에 6L을 대입해 보자고요. 6L. 그럼 넘기면 12L이죠? 12L이 144니까 L은 단박에 12가 되면 알 수 있습니다. 12. 자, F는요. 요거 12 대입하면 70이죠? F는 72. 몇 번입니까? 2번 답. 자, 4번입니다. 자, 꾸르노와 베르트랑이죠. 꾸르노는 생산량 결정 모형 맞습니다. 그 다음 베르트랑은 과점인데 가격 경쟁에서 P는 MC에서 수렴하죠. 디귿도 맞습니다. 근데 니은 선지를 보시게 되면, 자, 보시죠. 꾸르노 과점. 과점은요, 독점 등 불안정 경쟁은 P가 MC 위에 있잖아요. 근데 이 베르트랑은 과점인데 P는 뭐가 같다고 그랬습니까? MC. 누가 더 가격이 더 높습니까? 꾸르노가 더 높죠. 근데 낮게 형성이라 했으니 틀렸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디귿의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5번입니다. 자,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산이 약간 번잡해서 그렇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자, 수요 공급을 가정했는데 문제는 국제 가격이 20이래요. 사실 이 문제는 소국이라는 가정을 둬야 풀 수 있죠. 소국으로 풀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수량이 나와요.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20의 값을
우리 공급 곡선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20이에요. Q 얼마입니까? 15가 되네요. 수요 곡선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20입니다. 60이죠? 2배 하면 자, 우리 120이죠. 자, 그런데 단위당 10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소국이니까 그대로 올라가서 10만큼 올라가서 30이 되더라. 그러면 이렇게 수량을 한번 또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30을 공급 곡선에 대입하시면 Q25죠. 수요 곡선에 30을 대입하시면 50, 100이 됩니다. 자, 이랬을 때 뭘 물었습니까? 관세 수입. 관세 수입은 단위당 관세 10에다가 수입량이죠. 자, 분명히 100을 수요하는데 25밖에 생산 못하니까 차이인 75를 수입해야 되죠. 그래서 750이 관세 수입이 된다. 그 다음 이때 손실은 우리 아다시피 요 삼각형 면적인 거. 예, 이유는 뭐 우리 설명 불필요하죠. 요거 했을 때 요 두 개 합이 뭐였습니까? 손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손실은 우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고요. 그다음 여기 10이죠. 자, 두 개를 합하는데 요 폭과 요 폭을 합하면 되죠. 요 폭 얼마입니까? 10. 요 폭 얼마입니까? 20. 그래서 더하면 30. 300인데 반띵 얼마입니까? 150이 되죠. 그래서 750과 150 정확히 몇 대 몇입니까? 5대 1이 되죠. 몇 번 답입니까? 2번. 이런 거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 6번을 가도록 합니다. 자, A국에서 자, 자국 통화의 급격한 평가자라 자, 분명히 환율 상승이 됐어요. 단기 가격 경직성이고요. 자, 우리 단기적으로 환율 상승은 아다시피 제이커브 효과에 따라서 결국 경상수지를 단기에 악화시킬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가격은 즉시 변하지만 자, 수량은 시차가 생기기 때문이죠. 기억은 정확히 맞습니다. 그 다음 니은 보시면 구매력 평가설에 따르면 환율 상승은 곧바로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단기는 가격 경직성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실질 환율 구하는 공식 우리 먼저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실질 환율은 여기 명목 환율이고요. 여기는 해외 물가 PF, 여기는 국내 물가 P죠. 자, 분명히 구매력 평가설에 따르면 환율이 상승, 이때 환율은 명목 환율입니다. 얘가 뛰게 되면 곧바로 물가 상승이라고요? 단기 가격 경직이에요. 따라서 누구도 변할 수 있습니까? 단기 때는 실질 환율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장기 때 얘가 올라가게 되면 실질 환율은 장기 때 뭐가 되는 겁니까? 불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매력 평가설은 통상적으로 장기에 성립하는 개념인데 단기 때 환율이 뛴다 해서 바로 국내 물가가 뛰느냐? 바로 뛰면 얘는 불변이 돼야 되는데 근데 단기 경직이니까 얘가 바로 안 뛰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실질 환율이 단기 때 뭡니까? 변할 수 있죠. 그래서 니은은 잘못이고요. 굳이 언급한다면 장기 땐 결국 P가 오름으로써 실질 환율이 불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 디귿입니다. 자, 긴축 통화 정책을 취하게 되면 LM이 좌측 이동해서 R이 뛰죠. 자본이 유입됩니다. 그러면 달러 공급이 증가해서 환율이 하락이죠. 그럼 뭐가 됩니까? 자국 통화 평가 절상이 되니까 순수출 줄죠. 디귿은 맞네요. 기억 디귿 맞고요. 자, 우리 리을 선지 최근에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리을 환율이 뛰었는데 수입 물가를 통해서 국내 물가를 장악하게 된다면 근데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는 중앙은행 입장에서는요. 만약 경기가 침체예요. 경기가 침체인데 물가 뛰고 있어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만약에 금리를 올리려고 한다고 한다면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큰 문제라서 그 통화정책 운용이 상당수 뭐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제약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이죠. 한 번 더요. 환율 상승이 수입 물가를 통해서 국내 물가를 자극하게 되면 자, 지금 물가가 좀 높게 뛰어 있는 거예요. 물가 안정을 목표로 했을 때 중앙은행 물가 잡으려고 분명히 긴축을 해야 되니까 금리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 상황에 경기 안 좋은데 예를 들어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한다면 이게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통화정책 운영에 제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리을은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이에요. 몇 번 답입니까? 4번이 답입니다. 자, 우리 7번입니다. 자, 우리 이제 이 문제에서 우리 CPI는 라스파이레스 지수죠? 그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기준가격 10분의 비교 20, 10분의 20. 비제는요, 10분의 10이죠. 그런데 라스파이레스는 기준 시점 가중치니까 수량은 10과 10을 대입하죠? 계산하시면 200분의 300 돼서 곱하기 100 하면 얼마나 합니까? 150. 그래서 비교년도 CPI는 150이 됩니다. 자, 우리 디귿을 먼저 할게요. 기억 맞고요. 분명히 기준 CPI가 100이라고 했으니까 물가 얼마 뛴 겁니까? 50% 뛴 거예요. 그러면 실질 이자는요, 명목 이자에서 물가 상승을 빼야 되죠. 명목이 8이에요. 그럼 8에서 물가 상승 50%를 빼게 되면 마이너스 40이니까 디귿은 틀렸음이 분명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니은 풀어볼게요. 자, CPI는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사실 수치가 안 주어지고 그냥 소비자 물가지수만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 내가 늘 말씀드리는 기라대였었죠? 기라대. 자, 우리 라스파이레스 방식은 기준 시점을 가중치 둠으로써 물가 변화 뭐한다? 과대평가. 이렇게 풀면 되는데 수치가 주어질 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분명히요, 진짜 100이 비교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격 20에 진짜 100이 수량 5니까 곱하면 100이죠? B는요, 10에 15 곱하면 150. 진짜 100이 비용은 250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250이 나오는데 문제는 라스파이레스 방식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 요 수치에서 각각 뭐와 뭐를 곱해야 돼요? 요 수치를 곱해야 되죠? 비교 시점 낼 때는 20에 10을 곱하고 10에 10을 곱해서 300이 된단 말이에요. 250이 진실인데 300을 쓰게 되니까 무슨 평가입니까? 과대평가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수치가 없을 땐 기라대로 풀면 돼요. 근데 수치가 있을 땐 직접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주의하십시오. 니은 맞습니다. 기억 니은 맞고요. 그 다음 재와 AB가 모두 국내에서 생산된 소비재라면 비교년도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은 CPI 상승률과 동일하다? 같지 않습니다. 방식이 다르잖아요. 굳이 계산해 보시면 우리 이쪽은 아까 CPI는 얼마 나왔었습니까? 150 나왔었죠? 우리 GDP 디플레이터 쪽은 125 나올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이을은 틀립니다. 그다음 미음 재밌죠? 재와 A가 외국 제품이라고 한다면 자, CPI 쪽은 어떻습니까? 지금 A재 가격 늘었어요. 꼭 상승할 수 있죠. 포함되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수입품 가격은 소비자 물가지수는 포함되지만 GDP 디플레이터 포함되지 않죠? 그러니 올랐지만 상승 안 할 수 있죠. 그래서 미음도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른손지 기억 니은 미음이 되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8번입니다. 이 8번은 여러분들 아주 단순해요. 나머지 볼 것도 없어요. 자, 실질 환율 공식을 써보겠습니다. 자, P분의 PF가 이제 명목 환율이 되죠. 자, 명목 환율이 상승하였음에도 실질 환율의 상승폭이 제한적이다. 이게 찔끔 올랐대요. 그럼 뭐예요?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가령 얘가 일정하다면 PF가 뭐 해야 됩니까? 떨어지면 되죠. 그러면 얘를 갉아먹죠? 아니, 얘가 일정하다면 얘가 뭐 하면 됩니까? 오르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떨어지고 얘는 오른다고 한다면 국내 물가 상승률이 해외 물가 상승률보다 뭐 하면 됩니까? 크면 되죠. 그래서 국내 물가 상승률이 해외 물가 상승률 상회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 한 번 더요. 왜 동일하게 못 갔느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얘가 올랐지만 얘가 떨어지면 이리 갈 수 있고요. 또 얘가 올랐지만 얘도 오르면 얘를 갉아먹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덜 오를 수 있죠. 따라서 국내 물가가 더 뛰고 해외 물가가 떨어진 거니까
국내 물가 상승률이 해외 물가 상승률보다 뭐하면 되는 겁니까? 높이 상회하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9번입니다. 자, 요 식에서 우선 인플레이션율을 1%로 낮추겠다고 공표했다. 일단 물가를 잡겠다는 거죠. 긴축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유가 급등이라는 부정적 공급 충격이 동시에 발생을 했대요. 긴축하는데 얘가 발생하면 결국 실업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죠. 예. 또 부분적으로만 실내 가능입니다. 자, 요걸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옳은 거 골라라. 우선 부정적 공급 충격은 수없이 많이 얘기하지만 단기 PC를 상방으로 이동시킨 요인이죠. 기억 맞습니다. 자, 니은입니다. 완전히 신뢰하면요. 완전히 신뢰하게 되면 단기 PC조차도 수직이 되는 거죠. 그러니 디스인플레이션으로 긴축을 하게 되면 실업률 상승이라는 희생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니은도 정확히 맞습니다. 기억 니은 맞고요. 그 다음, 자, 우리 디귿 보시면 기대 인플레가 점진 하락할 때, 자, 단기적으로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을 초과할 수 있다. 자, 단기적으로 지금 완전한 신뢰가 아니라 부분 신뢰이기 때문에 분명히 뭐가 되는 겁니까? 우하향을 단기에 전제한다고 한다면, 자, 우리 기대 인플레 줄여서 긴축을 하게 되면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을 뛰어넘어서 초과할 수도 있죠. 디귿은 맞습니다. 기억 디귿이 맞고요. 그 다음 이을입니다. 자, 디스인플레이션 했었을 때 희생 비율은 공급 충격이 없는 경우에 비해, 지금 공급 충격이 있잖아요. 그러면 긴축을 하면 실업이 늘 수 있는데 공급 충격까지 생기면 실업이 더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 없는 경우에 비해서 실업이 더 커질 수 있죠. 그래서 리을도 맞습니다. 그 다음 미음, 장기에는 결국 뭡니까? 실업률은 다시 자연 실업률로 온 거기 때문에 미음은 잘못이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의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10번 가보자고요. 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문제를 얼마나 빠르게 정확히 푸느냐가 관건이죠. 자, 우리 노동 투입이니까 이거는 투입 유형의 문제고요. 투입은 작을수록이었습니다. 작을수록. 우선 절제 나비 작전을 한번 추구해 봅니다. 자, 절대 우위는 제품별이죠. 자, 제품 X제 누가 작아요? B가 작아요. Y도 누가 작아요? B가 작아요. 그러니 모든 제하가 B국이 절대 우위입니다. A국 아니죠? 틀렸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비교 우위는 뭐로 한다고 그랬습니까? 나라별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비 나라별로 봤어요. 근데 제품이 다르니까 비교 못하고 상대값이죠. 4분의 8은 2 나오고요. 2분의 6은 3이 나오죠. 투입 유형은 작을수록이니까 A는 어디에 비교입니까? X.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1, 3 틀렸고요. 자, 그 다음 4번을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기회비용은 저해작전 기나로 풀죠. 그리고 투입일 때는 막대기 하나만 그으시면 아주 빠르게 손쉽게 풀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해봅시다. 4번입니다. 비국에 컸어요. 기나. 자, 10장의 막대기를 그어요. 묻는 게 누굽니까? Y입니다. 이걸 분, 자로 읽자고 그랬죠? X제 4분의 2니까 2분의 1입니다. 2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 우리 2번과 5번은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은요. 한 나라만 나왔죠? 1국이 이득 보는 조건인 거고요. 그 다음 5번은 자, 분명히 이 교육 조건, 양국이 모두 이득 보는 조건이란 말입니다. 자, 따라서 양국이 모두 이득 보는 조건과 한 나라가 이득 보는 조건은, 자, 우리 이거는 저해작전 특징, 특화 재화의 기회비용은 커지면 되는 거고요. 얘는 그래서 양국이 모두 특징을 하다 보면, 자, 어떤 작전이 나왔었습니까? 기회비용 사이값에 있으면 되는 거죠. 이러면 금방 풀 수 있었습니다. 자, 5번을 먼저 풀게요. Y제 한 개의 교육 조건. 그러면 Y 하나에 뭡니까?
기회비용을 구하면 되는 거죠. 이미 B군 얼마 구했습니까? X 4분의 2, 2분의 1을 구했어요. X 2분의 1. 자, A국은요. 역시 긋고 막대기 하면 자, Y, 자, 분자를 읽으면 X로 풀었을 때 4분의 3이 나오죠? 4분의 3. X 4분의 3입니다. 자, 2분의 1보다 4분의 3이 크니까 요 사이에 있으면 뭐다? 양국이 모두 이득을 볼 수 있는데 요거 2라고 했으니 잘못이에요. 4분의 3을 써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자, 2번을 보시게 되면 자, 분명히 A국은 어디에 비교입니까? X제 비교이죠? 그럼 비교이 있는 거에 기회비용 증가하면 돼요. 그래서 X 하나의 기회비용. 자, 구해봅시다. A국입니다. 기회비용은 기나로 하죠? 나라별로 걷습니다. 막대기. 묻는 걸 분자로 읽으면 Y제 몇 분의 몇입니까? 자, 3분의 4가 되죠? 얘보다 크면 이게 이득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요 조건에 현재 X 한 개당 Y 1.5. 그러니까 요 X2를 Y 1.5는 2분의 3이죠? 요거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요 부등식이 성립하나요? 성립하죠? 3분의 4. 자, 이거 이렇게 하면 8이고 9니까 크죠? 성립합니다. 따라서 분명히 A는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 번 답입니까? 2번이 답이었던 문제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11번이 논란이 되게 많아요. 개인적으로는 출제자의 의도는 알겠지만 얘는 분명히 정답 없음 처리가 맞죠. 이게 보시면 분명히 새로운 단기 균형이라고 이미 조건에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확장 재정을 취하게 되면 IS 우측에서 R이 상승합니다. 그러면 R이 상승하면 외자 유입이 막 증가하죠? 달러 공급이 증가해서 환율이 뭐합니까? 떨어집니다. 자, 이거는 다른 말로 뭐예요? A국 값어치, A국 통화 가치가 평가 뭐 되는 겁니까? 절상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환율은 절상되는 게 맞는데 우리 지금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합니다. 선생님, 환율로 나오면 하락이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그리고 A국 통화 가치라고 해야 절상이 맞거든요. 근데 관례상 그냥 환율이라고 주어져도 그냥 절상 그러면 A국 가치 평가 절상을 의미한 거기 때문에 요 절상이란 답은 틀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요. 분명히 완벽하게 한다면 환율 하락에 A국 통화가치 평가 절상이 맞아요. 그런데 그냥 환율로 주더라도 하락이라고 하지 않고 절상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A국 통화가치의 절상이라서 그 표현도 맞다는 겁니다. 이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돼서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순수주의 줄어서 제자리에 돌아옴으로써 산출량은 변동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증가라고 한 걸 답을 했단 말입니다. 이유는 쌤이 판단 건데 아마도 과정을 물었던 것 같아요. 과정에는 일시적으로 산출이 늘 수 있죠. 하지만 명백히 발문에 새로운 단기 균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자리에 돌아와서 불변이 100번 맞습니다. 근데 출제자의 의도를 살피면 일단 그 과정에서는 분명히 증가할 수도 있죠. 만약에 새로운 단기 균형의 말이 없었더라면 4번도 괜찮은 답인데 이게 있기 때문에 저의 판단은 정답 없음이 맞을 겁니다. 일단 발표된 대로 저는 4번을 이야기합니다. 자, 12번이 되겠습니다. 자, 갑국, 을국은 동일한 생산함수인데요. 기술 수준, 자연자원 및 인구 증가율이 동일한데 갑국이 자본량과 인적 자본이 모두 더 많답니다. 따라서 기억 선지 보시면 다른 거 동일한데 자본량하고 인적 자본이 더 많으니까 1인당 소득은 갑국이 을국보다 뭐다? 자, 높다. 그러니까 인구 증가율이 동일한데 얘가 더 갑이 많으니까 1인당 소득은 갑이 더 많습니다. 그 다음 니은 재밌어요. 자본에 대한 수학 체감이 존재한다는 것은 소위 수렴가설을 가정한 겁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자, 우리 분명히 1인당 소득은 누가 앞서 있습니까? 갑이 앞서 있죠? 그러니 수렴에 가려면
뒤처진 을국의 성장 속도가 빨라야 되기 때문에 을국의 경제 성장률이 갑국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니은도 맞습니다. 자, 디귿 보시면요. 저축률, 인적 자본 수준이 국가 간 서로 달라도 자, 같아진다? 아닙니다. 다르면 달라집니다. 그 다음 리을입니다. 저축률이 동일해도 인구 증가율 차이가 장기 1인당 소득 격차 원인 될 수 없다가 아니다. 있죠? 역시 틀렸습니다. 미음, 인적 자본 투자가 증가하게 되면요. 단기적으로만 1인당 소득이 증가하고 장기 성장률은 변하지 않는다. 자, 인적 자본 투자 자체가 결국은 뭘 할 수 있습니까? 지속 성장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변할 수 있습니다. 자, 모두 틀리고 기억 니은의 1번만 답이 됩니다. 자, 13번입니다. 자, 보시면요. 수요 공급 곡선이 각각 이렇다. 자, 총 수입액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가격 하한제와 생산 보조금 중 하나를 선택하려야 한다. 자, 개입 없을 때 균형 가격 두 개 일치시키시면 되죠? 자, 우리 일치시켜서 풀면 쉽게 6과 6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초 균형점에 6과 6이 나와요. 6과 6이 나옵니다. 그런데 생산자에게 X 한 단위당 1의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당연히 공급곡선 우측 이동하겠죠?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증가합니다. 그대로 맞죠?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자, 디귿입니다. 가격 하한을 P는 7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한선을 설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초과 공급이요. 자, 우리 분명히 이만큼의 공급량인데 이만큼의 수요량이니까 이게 초과 공급이 되겠죠? 그러면 7을 기존의 공급 곡선에 대입을 한번 해보면 7이 14, 얼마 나옵니까? 8이 나오고요. 8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수요 곡선에 대입하시면 7이 14, 4가 나옵니다. 따라서 초과 공급량은 4 이미 분명하죠? 이걸 모두 누가 매입합니까? 정부가. 가격 7에 초공량 4를 매입하면 4, 7, 28, 28이 총 지출액이죠? 이것도 맞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자, 그런데 리을 선지를 좀 주목해 주시면 P는 7로 설정하고 초과 공급을 정부가 모두 매입할 때 생산자 총 수입액. 자, 그러면 원래 수요 곡선을 따라서 4만큼 수요량이죠? 그러면 이것도 판매 수입에 총 수입에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매입한 것도 모두 뭡니까? 총 수입 포함되니까 결과적으로 7과 8의 곱인 8, 7의 56이 총 수입액이 될 겁니다. 그런데 X 한 단위당 1의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 총 수입. 자, 조심할 건 그때 총 수입은 판매 수입에 정부 보조금을 다 더하는 거였었습니다. 자, 하나하나 해볼게요. 자, 기존의 공급 곡선의 평행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존의 공급 곡선. 자, 우리 Q는 자, 마이너스 6 플러스 2P인데요. 자, 평행 이동 비법, 저희 비법이죠. P를 바꿉니다. 그래서 P 대신에 P 마이너. 자, 내려오니까 다시 마이너. 자, 1의 보조금 1입니다. 그래서 마이너 마이너 플러스죠. 그러니 자, 마이너스 6에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4죠. 플러스 2P. 새로운 공급 곡선이 됩니다. 그럼 이 새로운 공급 곡선과 기존의 수요 곡선이 만나는 이 포인트에서 새로운 균형점 5.5와 7을 만들 수 있습니다. 5.5와 7을 만들 수 있죠? 네. 자, 이제 그러면 5.5와 7을 곱해서 요 값이 기업의 판매 수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조금도 다 더한다고 그랬으니까 자, 단위당 1의 보조금이고 거래가 7이니까 1에 7을 곱한 1 곱하기 7, 7이 뭡니까? 보조금 총액이죠. 그래서 모두 더하면 45.5가 나옴으로써 56은 45.5에 비해서 10.5만큼 크니까 10만큼 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리을은 틀리고 기억, 니은, 디귿의 4번이 답입니다.
자, 우리 이제 14번도, 제가 이제 11번도 이제, 이야기했었지만, 14번도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던 그런 느낌을 주는 문제입니다. 정부가 조세를 인상했을 때, 이로 인한 경기 위축 효과 정도가 가장 작은 것은,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수학적 계산이 됩니다. 제가 다 계산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 조세 인상 시 델타 t분의 델타 y, 조세 인상 시 자 위축 효과 정도를요, 값은 절대값을 지어보겠습니다. 전부 다 수식으로 만들어 봤어요. 했더니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h분의 kb. 먼저 C는 한계 소비 성향이에요. 그러면 얘가 작아지려면 C가 작아지면 돼요. 그러면 얘는 작아졌고요. 자, 빼는 값이 작아지면 어떻습니까? 커졌죠? 분모 커지면 전체 작아지니까 C는 작을수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K와 H가 같은 고배 패턴이에요. K는 뭘 의미하느냐? 화폐 수요, 소탄. B는 투자 수요, 이자율 탄력도입니다. H는 화폐 수요, 이자율 탄력도고요. 그래서 K가 화폐 수요, 소탄, B는 투자 수요, 이자율 탄력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수학적으로 말하면요, 다른 조건이 언급이 없는 상태에서 요 두 개 정도는 둘 다 클수록 얘는 작아지니까 제 생각은 1과 2가 모두 답이 돼야 됩니다. 단지 이제 출제자의 의도는 제가 아마 이럴 수 있죠. 이자가 아무리 떨어져도 투자가 늘어야만 되는 거니까 이게 더 클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수학적 접근을 분명히 이렇게 해본 결과 K와 B는 완전 대칭적으로 같거든요. 따라서 K가 크고 B가 크다. 요 두 개가 동일하게 사실은 경기 위축 효과 정도를 가장 작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는 1번만이 아니라 2번도 답이라고 여겨집니다. 사실 그래서 11번도 그랬지만 14번도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감이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더 상세한 내용은 강의 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을 전체 다 이제 준비해 왔지만, 자, 분명히 화수소탄이 클수록,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사실 LM 곡선이 가팔수록 효과가 더 작아지기 때문에 저라면 오히려 2번이 더 강력한데 수학적으로는 두 개가 동일한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1번, 2번이 다 답일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1번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답안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 1번 하고요. 그 다음 15번입니다. A기업의 생산함수는 이렇게 주어져 있다. 쭉 나와 있습니다. 비용 최소화 조건에 노동의 한계 기술 대체율. 자, MR, TS, LK죠. 자, 얘는 CD형이니까 앞 글자분의 뒷글자, 베타분의 알파 똑같이 2분의 1이니까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자, 요거는 자, 우리 등병성 기울기 R분의 W와 같은데, 자, R 얼마입니까? 자본값 1이고요. W 노동값 4입니다. 그래서 4가 나오네요. 그러니 기억은 맞습니다. 그 다음 비용 최소화점에서 노동 투입량은 자본 투입량보다 크다. 요거 K로 풀면 K는 요거 넘어오면 4L이 되죠. 그래서 K가 더 크죠. L의 4배니까. 그래서 노동 투입량이 작아요. 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 디귿 산출량을 증가시킬 때 비용 최소화점에서 노동 자본의 투입 비율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건 이제 확장 경로를 연상하시면 돼요. 자, 등병선과 등량이 접했습니다. 자,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확장했습니다. 또 다른 생산자 균형점이 있죠? 요걸 이은 게 뭡니까? 확장 경로인데, 이 확장 경로는 보다시피 등병선 기울기가 동일하면, 자, 우리 노동과 자본의 투입 비율 L분의 K는 일정하게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 변하지 않습니다. 디귿 맞습니다. 자, 리을 보시면요. 임금이 상승하면
자, 노동 대비 자본을 더 많이 사용하는 방향이다. 자, 우리 R분의 W에서 자, 잘 보세요. W가 상승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L분의 K를 어떻게 하느냐? 자, 임금을 많이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노동 투입은 줄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L분의 K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했죠. R분의 W의 방향과 L분의 K 방향은 동일 방향이다. 그러니까 임금이 비싸져서 노동을 덜 투입하면 L분의 K는 커져요. 그래서 노동 대비 자본 더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의 3번이고요. 자, 미음 보시면 이거는 이제 1차 실이니까 규모 수익 뭡니까? 불변이죠. 그래서 평균묘도 일정하고요. 그래서 틀리고 기역, 디귿, 리을의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6번입니다.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 목표제를 공식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이 중앙은행의 정책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에 고정되어 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우선 신뢰한다는 말, 결과적으로 이제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말의 의미는 합리적 기대를 전제로 결국은 예상 가능한 경우이기 때문에 단기 필립스 곡선 기울기가 가팔라지고요. 장기는 수직이죠. 그래서 상충관계 강화되지 않습니다. 거의 없어지죠. 그리고 자연스러운 하락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기대 인플레이션의 변동이 거의 없어지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입니다. 자, 이제 수업 때 정말 많이 얘기했던 거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기억, 대외 순수치 요소 소득하고 GDP, GNP. 자, 앤디슨 작전을 한번 해봅니다. GNP는 GDP에 해외 순수치 요소 소득을 더하자. 그런데 해외 대외 순수치 요소 소득이 플러스 값이에요. 그러면 GNP가 더 크죠? 그러니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GDP는 자, 국민 총생산 GNP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죠. 얘가 더 커야 되죠. 네,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자, 교육 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 손익이 양이면 국내 총생산 GDP는 국민 총소득 GDI보다 작다. 자, 두 번째 학점 뭡니까? IP교죠. 그대로 다 나왔어요. IP교. 자, 그래서 교육 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 손익이 이게 플러스예요. 그러면 GDI가 더 커야 되죠. 그래서 국민 총생산 GDP는 GDI보다 작다? 맞습니다. 니은은 맞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선지요. 자, 역시 또 ND순이 나왔는데 두 번째 ND순을 썼네요. 자, 대외 순수치 요소 소득 얘가 플러스 값을 가지면 자, 국내 총소득 GDI는 얘는 자, 국민 총소득 GNI보다 얘가 더 크니까 얘는 작죠? 맞습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리을, 폐쇄경제제는 GDP, GNP가 같죠? 그래서 리을 틀리고 정답은 3번. 자, 우리 18번이 되겠습니다. 두제와 XY만을 생산하는 소비하는 엔겔 곡선입니다. 자, 우리 저의 작전 아실 거예요. 우리 엔겔 곡선도요. 그러니까 소득과 재화의 관계를 얘기했었을 때, 자, 분명히 요렇게 휘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요걸 중심으로 해서, 자, 요거는 소탄이 1일 때죠. 자, 이거 사치제, 요거 필수제. 자, 우하양 휘는 것이 뭐였습니까? 열등제의 뭐였습니까? 엔겔 곡선이었었죠? 그래서 1번은 그대로 맞고요. 2번, 엔겔의 기울기. 자, 분명히 우상향으로 나오면 기울기 부호가 플러스예요. 정상제고요. 좌상향, 우하향이면 기울기 부호 마이너스로서 열등제가 되기 때문에 기울기는 소탄 부호와 연결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필수제는
사치제보다 기울기가 가파르죠? 맞습니다. 자, x 앵겔이 우하형이면 y 앵겔은 반드시 우상향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두제화만 소비할 때 예산선 한번 써볼게요. bxx, byy는 m을 가정했을 때 가령 px, py는 일정한데 소득이 늘었어요. 근데 x 앵겔이 우하형이란 말은 x는 열등제라는 거죠? 그럼 x가 줄어야 돼요. 그러면 얘가 늘었는데 얘가 준다는 것은 얘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늘어야 됩니다. 정상제를 말하는 거죠. 정상제는 우상향입니다. 4번 맞습니다. 그 다음 효용함수가 이런 패턴 가질 때 앵겔은 그대로 이렇게 도출할 수 있죠. 우리 이거는 소비자 균형점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기 때문에 금방 요 공식이 나와요. px분의 am입니다. 따라서 원점 나오는 직선이 됩니다. 통과하지 않는 게 아니라 통과하죠. 5번 틀려 정답. 자, 19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x제 보상수요곡선이 수직이다. 보상수요곡선은 대체 효과만을 고려하죠. 그런데 수직이란 말은 가격이 변했는데 수량 안 변하는 거니까 결국 대체 효과가 0을 뜻합니다. 대체 효과 0은 뭐예요? 완전 보완의 모습이지 완전 대체 아니죠? 1번 틀려 정답. 자, 우리 이제 이거 뭐 여러분들 정보 열기 열심히 해드렸었어요. 자, 정상제 통상이죠? 기펜 아닌 열등제 통상이고 얘는 기펜제 통상이었었습니다. 자, x가 정상제라면 보통 수요곡선보다 보상 수요곡선이 뭡니까? 가파르다? 맞습니다. 자, x제 소득 효과가 없으면 자, 여러분들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 합인데 우리 대체만을 반영한 것이 뭐였습니까? 보상 수요곡선. 근데 가격 효과 반영한 것이 통상 또는 보통 수요곡선인데 얘가 뭐 했다고요? 0이래요. 없대요. 그럼 두 개가 뭡니까? 같아야 되죠? 맞습니다. 그 다음 x제 가격 변화에 따른 소비자 A의 잉여 변화를 정확히 측정하려면 효용이 그대로 있다는 전제를 두고 구해야 됩니다. 효용이 그대로 있다. 즉 실질 소득이 일정할 때 상대 가격 변동만 보는 대체 효과만을 반영한 보상 수요곡선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 다음 자, 우리 기펜제로도 보상은 모두 누구였습니까? 우하향이었었죠. 그래서 1번 틀려 정답 됩니다. 자, 우리 20번입니다. 재미난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요. 우선 가죽을 200만 원어치 생산했어요. 근데 그 중에 60%인 120만 원어치 구매해서 자, 가죽 점퍼 60개를 만들었습니다. 어차피 그 중간 단계니까 의미가 없어요. GDP는 최종 생산물이 중요하거든요. 그럼 60개를 만들어서 5만 원에 파는 거니까 얼마를 벌었습니까? 300이죠. 근데 여기서 GDP가 300이 아니라 왜 380이냐? 가죽이 200만 원어치 생산해서 그 중에 60%인 120을 원료로 가죽 점퍼 만들 팔았단 말입니다. 그럼 나머지 80은 뭡니까? 최종 생산물입니다. 따라서 얘하고 얘를 더해서 380이 최종 GDP가 됩니다. 답은 3번. 자, 21번입니다. 워낙 제가 자주 다뤘던 그런 유형의 문제죠. 자, 갑이 전략 1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을은요? 6, 2를 선택. 당근이죠? 자, 우리 2번처럼 나오면 구체 수치 대입하면 된다고 그랬죠? A가 5보다 크다. 6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갑의 강우월 전략. 을이 전략 1이라면 5를 고르고요. 을이 전략 2라면 6이니까 이걸 고르네. 그러니 갑은 전략 2가 뭡니까? 강우월 전략이죠? 맞습니다. 자, 3번. 만약 B가 6보다 커서 7이라고 해볼게요. 이게 7이에요. 자, 을의 강우월 전략은 자, 갑이 전략 1을 고를 때 뭘 고릅니까? 6을 고르죠. 갑이 전략 2를 고르면 똑같네요. 7, 7. 따라서
전략 1은 절대 강우월 전략일 수가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답은 3번. 자, 4번입니다. 만약 A가 3, B가 8 라고 가정했을 때 유일한 순수 넷이 균형이 있다. 자, 을이 전략 1이라면 5, 을이 전략 2라면 5, 그 다음 갑이 전략 1이라면 을은요 6, 전략 2라면 8. 그러니 별표끼리 만난 딱 한 개 있죠? 유일한 넷이 균형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5번입니다. 자, 만약에 A와 B가 같은데 7보다 크다. 가령 88이라고 할게요. 88. 자, 그러면 우월 전략 균형이 존재하느냐? 을이 전략 1이라면요. 자, 갑은요 5. 자, 전략 2라면요 8. 전략 1이라면요 6. 전략 2라면 8. 그래서 요게 우월 전략 균형이죠. 모두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3번 선지. 자, 우리 22번 갈게요. 이거 뭐 유동성 함정 구간에서는요. 아시겠지만 확장 재정 효과가 더 크죠? 이거 뭐 더 얘기 않겠습니다. 기억 맞습니다. 그 다음 투자 이자율 탄력성이 작다. 자, IS가 어떻습니까? 가파른 기울기로 우하향이죠. 상대적으로 LM은 완만한 우상향이라고 한다면 자, 이거 누구 계열이 되는 겁니까? 케인즈 학파죠. 자, 우리 케인즈 학파 확장 재정 짱이니까 그에 따른 구축은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자, 되겠습니다. 화폐 수요 소탄이 크다. 자, 그러면 LM이 어떻습니까? 가파른 우상향이 나오고요. 자, 상대적으로 IS는 완만한 우하향이라 통화주의 쪽이죠. 자, 이거 확장 재정 정책 증가 효과. 자, 우리 이제 보시게 되면 작아지느냐. 저기 보시면 IS 완만하니까 당연히 뭡니까? 확장 재정은 약일 수 있죠. 하지만 저해 작전으로 풀어도 돼요. 제가 화폐 수요 소탄 K 얘는 작을수록 모두 짱이니까 클수록이면 모두 뭡니까? 약이 되죠. 네,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1번 답이고요. 그 다음 리을 선지를 이제 보시게 되면 확장 재정 정책의 산출 증가 효과를 완전히 상쇄하도록. 자, IS와 LM을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산출량 증가 효과 IS 우측. 자, 그러면 Y가 늘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완전 상쇄하려면 M을 줄여서 이 폭만큼 LM이 좌측 이동해야 Y가 불변이 될 겁니다. 그러려면 보다시피 R이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상승하죠? 리을 틀렸습니다. 자, 우리 미음 재밌어요. LM이 수직에 가깝다. 일단은 수직은 아니죠. 가까울 뿐이에요. 그래서 LM의 우상향을 얘기하고요. 그러면 IS 완만한 우하향을 전제한다면 이건 누구예요? 통화주의입니다. 자, 통화주의는 누굽니까? 통화정책 짱이니까 작아진다. 틀렸어요. 그래서 1번 기억 니은 디귿의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23번입니다.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 A기업의 비용 함수와 시장 균형 가격은 다음과 같다. 자, 이윤극대 한번 쭉 나왔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완경은 P = MC죠. P가 130이니까 요 MC 미분 50 더하기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자체만 미분하시면 50 더하기 20Q가 됩니다. 그래서 일치시키면 Q가 4가 나오는 거죠. 자, 우리 공부를 위해서 TR과 TC를 구해보시면 TR은 가격 130에 수량 4 곱해서 520이고요. 총 비용은 여기다 4를 다 대입하면 되죠. 660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마이너스 140의 손실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손실 봤을 때 계속할지 계속하지 않을지를 뭐로 판단합니까? P하고 AVC, AC 이 관계를 보면 되죠. 그대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AVC 어떻게 계산하나요? 여기 나와 있는 총비용에서 자, 요거만 Q로 나누면 AVC죠. 그래서 50 더하기 10Q가 됩니다. 여기다 4를 대입하면 40이니까 50 더하면 얼마입니까? 90이죠. 근데 가격이 130이니까 분명히 AVC보단 커요. 공부를 해서 AC까지 다 해볼까요? 요거는 뭐 여러분들 어차피 Q로 나눠서 Q가 4니까 얼마입니까? 75가 되죠. 그래서 요거 90에다가 그 다음에 75 더하면 165가 나와요. 그래서 AC보다는 작으니까 손실인데 AVC보다는 크니까 단기는 계속해야 되겠죠. 그래서 손실이지만 계속 단기는 생산한다. 몇 번입니까? 4번. 자, 우리 이제 24번은 뭐 단순하게 냈어요. 그래서 이건 뭐 크게 변별력이 없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 진보가 없으니까 어떤 공식이죠? SFK는 NDK로 풀 수 있습니다. 자, 저축률이 0.25. 그 다음 1인당 생산함수 루트 K 나오고요. 그 다음 N과 D 0.02와 감가상각률 0.08을 더하면 0.1이죠. K. 자, 그래서 요걸 계산하시면 우리 K가 얼마가 나옵니까? 6.25가 나옵니다. 다시 1인당 생산함수 구하기에서 여기다 대입하시면 Y는 2.5가 되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문제 25번도 재밌었어요. 자, 공장 A 비용함수와 공장 B 비용함수. 자, QA가 0보다 큰 이 경우를 전제했을 때 A의 한계 비용 미분하면 되죠? 2. 자, 공장 B의 한계 비용은요. 자, 이거 2QB가 돼요. 따라서 생산량에 비례하죠?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자, 3번입니다. F가 1일 때 로봇 3대를 생산을 하면 공장 A에서 2대, 공장 B에서 1대를 생산하는 것이 비용 극소하다. 여러분들 이거 나오면요. 우리 독점만이 아니라 다 그래요. 이런 경우 다공장처럼 풀면 됩니다. 그래서 MCA와 MCB가 같아지게 풀면 아주 단순해요. 다른 거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MCA 얼마입니까? 2. 어차피 생산을 전제하는 거니까 이렇게 쓴 겁니다. MCB는요. 2Q. 2QB죠. 그래서 간단히 QB는 얼마 나옵니까? 1이 나와요. 그러면 세대니까 나머지 QA는 얼마입니까? 2. 그래서 아주 간단히 3번도 맞다.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이 문제 크게 복잡하게 푸실 일이 없어요. 예,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 4번입니다. F가 10일 경우, 이거 잘 봐야 됩니다. 로봇 3대를 생산하려면 공장 A에서 0대, 공장 B에서 3대를 생산하는 것이 비용 극소하다. 잘 보세요. 분명히 두 공장을 가동했을 때 총 비용은요. 엄밀 정치하게 말했을 때 두 개 다 더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처럼 어떻게 해요? 공장 A 2, 공장 B 1. 요걸 가정해서 대입하면 여기 얼마입니까? QA가 2니까 4죠? 요거 F 고정비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QB는 1이니까 넣으면 1, 2. 예, 그래서 전체가 5 더하기 F가 돼요. 이거는 두 공장이 다 가동했었을 때 뭡니까? 총 비용이 됩니다. 그러면 B공장만 가동하면요. 얘 안 하고 얘만 넣는 거니까 세대 다 넣는 거죠. 3, 3, 9, 9가 됩니다. 그러면 B공장만 가동을 만약에 이게 맞게 되려고 한다면 두 공장이 가동했을 때 비용보다 얘가 싸면 돼요. 이런 부등호 보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F는 넘기면 4보다 뭐 하면 되겠습니까? 자, 크면 되죠. 자, 분명히 F10이니까 성립하는 조건이 되죠. 그래서 4번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5번을 보시면 이건 반대로 나왔죠. 자, 로봇 세대를 생산한다고 했을 때 A, B 공장 모두에서 생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B가 아니라 모두 생산하려면 어떠해야 되느냐. 그러면 두 공장 모두 생산했을 때 아까 5 더하기 F가 총 비용이었습니다. 그럼 B 공장만 할 땐 9였었어요. 그러면 얘가 되려면
얘가 비용이 크면 돼요. 그죠? 이런 부등호죠. 따라서 F는 4보다 작으면 돼요. 큰 게 아니라. 여기 상식적으로 보세요. 이 고정비용이 A가 작아야 둘 다 생산할 수 있지, 이 고정비용이 굉장히 커버리면 B공장 혼자 생산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비용 F가 작아야 두 공장 다 나눠하는 것이지, 얘가 너무 비싸면 전부 다 B만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 F가 4보다 크다? 고정비용 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누가 더 나은 겁니까? B만 하는 게 낫죠. 그런데 공장 A, B 모두가 생산하는 거, 이거 해야 된다? 잘못입니다. 반대로 나왔죠. 그래서 5번 틀려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올해 추가 채용에 이어서 또 우리 이제 국회직이 좀 더 빨리 진행이 됐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올해 국가직 또 서울시 등의 지방직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경작 담당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